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캄보디아 사건이요. 캄보디아 사건은 여러분들 제가 3년 전에 다뤘어요. 3년 전에 다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영상이 조회수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것도 그때 다룬 내용이랑 요즘 다룬 내용이랑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조만간에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캄보디아의 사건은 지금이랑 차이는 뭐냐고요? 3년 전이랑 지금의 차이는 뭐냐고요? 3년 전 그때는 타겟이 다른 나라였어. 대만, 중국, 대륙 이쪽이 타겟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뒤 그쪽 나라들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타겟이 한국인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한국인들까지 고용해가지고 범죄 조직에 가담시켰다는 거. 요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조만간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때 영상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선족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던데 그건 기사로 나왔잖아요. 있겠죠 당연히. 한국 사람들 사기치는데 한국 사람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다 있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속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한국 사람들을 고용한 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인데 그 범죄 조직의 보스가 누가 운영한다? 중국인들. 이런 구조입니다. 그냥 타겟이 한국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3년 전에 했던 수법이랑 똑같아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야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거는 3년 전에 다뤘던 사건이야. 3년 전부터 이런 범죄는 있었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한국이 타겟이 못 된다는 보장 없어요. 미리 마음에 준비하세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저는 3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 이 범죄는 이미 오래됐는데 요즘 이제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서야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서야. 3년 전부터 난 얘기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 당한 게 아니라 다 당했다니까. 다 당했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 유튜브 구독해 놓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뭐 손실을 볼 일은 없을 거다. 왜 구독도 안 하고 주의하라 하는 거 주의하지도 않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와서 뒤북치고 한국 어떡해요? 한국 요즘 이거 유행하던데 3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해줬고 매년마다 그 관련돼서 한 번씩 다뤘어. 매년이 뭐야? 거의 뭐 몇 시즌마다 그 관련돼서 이야기 계속 풀었어. 저번에는 심지어 어떤 여자애가 자기 남자친구를 거기 캄보디아에 팔아버린 거 그 이야기까지 내가 해줬어. 뭐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한국 어떡해요? 안 다뤄주시나요? 캄보디아 다뤄주세요. 수십 번을 다뤘어. 이재명 칼 뽑았대요. 거기 범죄 조직들 이미 다 탈출했다며.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지 옮기고 다 탈출하고 뺄 사람들 빼고 뭐 다 손 뗄 사람들 떼고 다 정리하고 떠났는데 뭔 칼을 뭘 뽑아? 칼 뽑아서 뭐하게? 오늘은 제가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불나네 또. 그 뉴스는 봤어요. 국정원 직원 캄보디아에다가 대량 배치한다. 배치해. 언제 얘기했는데 3년 전부터 경고했어. 3년 전부터. 진짜 인신매매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르다. 이 영상이야. 동남아에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수법. 이게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 갑자기 요 며칠 이 영상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야. 댓글도 지금 계속 달려. 우와 소름. 대륙남님 3년 전부터 말해주고 있었구나. 댓글 보이죠? 3년 전 영상인데 이제야 언론에 나오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대박. 뉴스에서 나오는 그 지역 이름들 요즘 다 나오네.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야 우리 정부는 뭐 했냐. 성지순례. 보이시죠? 지금도 난리인데 인신매매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수도 없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구독해놓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린다니까 좀 구독을 해놔 좀. 요즘 댓글 달리기 시작하고 요즘 갑자기 조회수 올라가.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이 영상 2022년 8월 21일 이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최소한 4회 5회 정도 다뤘어요. 이 3년 전만까지만 해도 타겟이 대만이었어. 왜? 중국어가 다 통하니까. 대만 청년들을 상대로 그때 사기를 엄청 쳤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인들 상대로 치고 있는 거야. 왜? 중국어 거는 이제 털어먹을 만큼 다 털어먹었거든. 이제 더 이상 털 애들이 없는 거야. 이제 중국 쪽 중화권들은 이제 야 미얀마 거기서 사기친대더라. 조심하자. 해외 고액 알바 절대 가지 말자. 털 데가 없으니까 야 이제 한국 거기는 아직 안 털었지. 한국인들 한번 털자. 한국인들 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사람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터는 거예요. 그걸 조직하는 사람들이 누구?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이 그쪽에서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기, 납치 이런 불법 장사들을 동남아에서 엄청 하고 있어. 그 다 중국 애들이야. 근데 중국 애들이 한국인을 고용해가지고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일 크게 피해를 본 거는 중국 본토 일단. 중국 본토가 제일 첫 타겟이었어요. 중국 본토에서 막 동남아 가서 실종된 애들 많아. 옛날에 그 배우 사건도 있잖아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제 막 한국 어느 정도 털어먹잖아요. 아 그럼 이제 한국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겠지.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 뭐 일본? 자 갑시다. 아 오늘 사건 크다. 이 사건 대륙남님이 해주길 기다렸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워낙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청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새로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새로운 진전이 나오고 새로운 연장선이 계속 생기니까 전 좀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 일들이 다 나왔을 때 전 이제 총정리 해가지고 이 스토리 라인을 쫙 이제 알려드리는 그걸 하려고 지금 저도 꽤 오래 기다렸거든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붙잡고 있었어요.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일주일 정도 붙잡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많은 새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다루는 거고 일단 준비해 놓은 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남자 배우 위멍롱, 위멍롱, 중국어로는 위멍롱이고 한국어로는 이제 우멍롱이라고 해요. 우멍롱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배우는 중국의 37세의 배우이자 가수.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너무 기괴한 거야. 어떤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한 건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중국에서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중국의 인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이 뭐냐라고 난리쳤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덮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덮어. 그러면서 이 우몽롱 관련된 내용들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 우몽롱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저도 이제 이런 배우가 있었구나. 중국 배우인데 얼마 전에 사망을 했구나. 중국 연예계에 또 중국 연예계 워낙 어지러운 일들이 많아요. 중국 연예계 이야기 썰 풀기 시작하잖아. 야 그것도 평생 컨텐츠 되겠다. 중국 연예계가 진짜 더럽다면 더럽고 진짜 어둡다면 어둡고 정말 진짜 그 시궁창이야 거기.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은 곳이라 가지고 또 연예계 뭐 한 게 터졌겠구나. 그냥 그 정도 연예계 사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파보니까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약간 단순한 그런 연예계의 스캔들 이 정도가 아니구나. 굉장히 복잡하고 더 놀랍고 뒤에 약간 어마어마한 세력들, 어두운 손들이 꽤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 우멍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봅시다. 중국 사이트에 나와 있는 소개예요. 자 여러분들 위멍롱, 중국 사이트에는 유멍롱이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위멍롱 우멍롱 아무튼 자 위멍롱 1988년생 6월 15일 그리고 여기 이것도 언제 고쳐놨대? 2025년 9월 11일에 이거까지 올라왔네. 이거 프로필 이거 없었는데 1988부터 2025까지 9월 11일 여기까지 살았다라고 이거까지 적어놨네. 와씨 얘네 빠르다. 그 다음에 앨런 유, 멍멍이라는 예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의 공연예술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중국 본토 출신의 배우, 가수, 뮤직비디오 감독, 2007년에 시안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보이에 출전하여 16강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해피보이, 콰일러 난성인가? 아무튼 거기도 출연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이름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얼굴만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미지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미소년이죠, 그죠? 잘생겼어요, 그죠?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잘생겼고 정말 약간 참 미소년 느낌. 남녀 불문하고 팬들이 많아요. 팔로워가 SNS 팔로워 이것저것 합치면 한 2,300만 정도 됩니다. 팔로워. 이런 옛날에 사극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 사극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진짜 막 무협 소설에 나오는 한 인물 같잖아. 야 이거 CG야 뭐야? 요런 느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키웠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딱 봐도 그냥 진짜 약간 연예인 엘리트 코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배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신장 출신입니다. 신장 우루무치 출신. 아무튼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런 남자 배우였는데 그러다가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대중 매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이 잘생긴 배우가 승승장구 중인데, 그런데 나중에 홍콩의 한 매체에서 폭로하기를 왜 3년 동안 얘가 사라졌느냐. 어떤 한 여성의, 중국에 요즘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말이, 어떤 키워드가 제일 떠올랐냐면 첸구이저, 중국말로 첸구이저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첸구이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널 찍었고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날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이게 첸구이저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여자가 잘 되려면 상납을 해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네가 뭐라고, 내가 돈 써가지고 이제 띄우기 시작하면 너는 스타가 될 텐데, 네가 뭔데 내가 널 띄워야 되냐? 네가 나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게 연예계의 룰이잖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스폰이지. 그렇지, 그거예요. 남자도 진짜 요즘 시대가 그렇더라고. 이 친구도 그 첸구이저 제의를 받은 거야. 스폰서 제의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당연히 뭐 돈이 많은 이쪽 업계에서 세력이 큰, 파워가 센 어떤 여성분의. 근데 얘는 뿌리친 거야 그걸. 내가 왜?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했더니 그 여자 부호가 뭐 열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정도 진짜 파워가 있었나 봐. 얘 중국 연예계에서 못 나오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대중매체에서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남자가 약간 여자 아이돌, 여자 배우 이런 거 옛날에 엄청 많았잖아. 한국도 많았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투자자인데 여자 주인공을 너를 쓰려면, 그러면 내가 왜 너를 써야 되냐 이거야. 그럼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스폰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 네가 나를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만났을 때 이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쾌락 상납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들어줬을 때 다 똑같아. 그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말 그대로 성상납, 스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요즘 세상이 그래. 남자들이 돈과 힘을 얻으면 여자를 찾죠, 그죠? 스폰이든 뭐 돈 주고 사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업계든 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이제 돈이 있고, 요즘 여자들도 강한 스트롱 워먼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업 가겠다. 여자지만 사업 가고, 나도 이제 세력이 있을 만큼 있고, 야 나도 쟤 잘생겼네. 내가 스폰 해줄게. 여자들도 그런 걸 하나 봐. 요 사건이 어떤 한 홍콩의 언론에서 폭로가 됐는데, 근데 이제 2021년에 한 3년 정도 사라졌다가 2024년부터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재기를 준비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다가 2024년에 조금 활동하면서 2025년에 복귀각을 잡는 와중에 이 사망 소식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개가, 이 위멍롱, 이 배우는요 중국의 탑급 배우는 아니에요. 1선 배우는 아니야. 한 2선 정도? 주인공까지는 아니에요. 조연급이야. 하지만 팬층은 특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이보 팔로워 2천만 명, 틱톡 팔로워 300만 명.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에요. 막 그렇게 인기가 많은 배우도 아니지만 팬층이 두꺼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이 일이 일어난 거는 9월 10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지난 지가 거의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시죠.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막 시동 걸려고 하고 이제 막 활동하려는 애가 갑자기 무슨 사망이냐. 그리고 막 자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가 자살을 왜 하냐. 분명히 10일 전에도 라이브를 방송을 했대. 라이브 방송.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아무런 무슨 이상한 점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건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원흉을 찾아내라 하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 근데 중국 정부 측이 이 움직임이 더 이상한 게, 이 일을 막 덮으려고, 나 요즘 중국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별걸 다 덮으려고 그래. 이것도 막 덮으려고 막 어마어마한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막 삭제는 기본이고, 막 기사들 없애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의심스럽다, 해명해라 이러면, 야 너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을 들여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진상을 밝혀내라, 중국 정부는 덮어라. 창과 방패의 싸움. 자, 그럼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2025년 9월 11일 아침,
중국의 한 연예계 소식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약간 연예계 기자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름이 투일리준 짱小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본인의 SNS에 하나의 소식을 올립니다. 유멍롱이 사망을 하였다. 이 짱小燕이라는 이 인플루언서도 중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중국의 파파라치예요. 아주 많은 대스타들의 사생활적인 소식 제일 먼저 보도해온 그런 인플루언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들 짱즈이 아시죠? 짱즈이의 이혼 보도를 이 짱小燕이 제일 처음으로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녀라는 그 대만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자 주인공 전옌시라고 있어요. 나도 그 여배우 엄청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 여배우의 이혼 보도도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이 사건을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짱즈이랑 전옌시가 이혼을 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둘 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배우예요. 짱즈이는 뭐 옛날에 짱즈이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어. 짱즈이 와호장룡. 그때 한창 막 이런 거 짱즈이가 거의 중국의 액션 여배우 원탑이었어요. 액션을 그렇게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쁜데 몸매까지 예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애가 액션씬뿐만 아니라 배드신까지 찍어버려요. 근데 배드신이 어떤 배드신이냐, 막 입술을 깨물면서 그거를 하는 굉장히 격정적인 배드신이야. 와, 그거 그때 봤을 때 진짜 남자들 난리 났어 그때. 와, 씨, 액션이면 액션,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그런데 와, 배드신을 한데 막 몸놀림이 장난이 아니야. 와, 그건 뭐 남자들 뻑까지. 야, 근데 짱즈이가 이혼을 했다는 거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전옌시, 전옌시 그 당시에 대만에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녀인가,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인가, 아무튼 그 영화 있어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 영화죠. 야,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고 안 설렜던 사람들 없을걸?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여기 이 전옌시라는 이 여배우가 이 사진 너무 못생기게 나왔다. 진짜 약간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뭐 진짜 옛날에 그냥 진짜 국민 첫사랑이라고 하면 수지 느낌이었잖아요. 그 느낌이었어. 그 정도로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 나 결혼한 줄도 몰랐네. 보조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 진짜 완전 그냥 진짜 국민 첫사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영화 보잖아. 와, 그건 진짜 한 며칠 설레요. 아무튼 요런 연예계에서 접하기 힘든 스타들이 이런 사생활적인 이런 뉴스들을 제일 먼저 폭로해왔던 그런 파파라치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면서 짱小燕이라는 이 파파라치도 팔로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팔로워들은 이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연예계 소식들, 연예계의 소식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짱小燕의 기사거리를 기다리는데 요번에 이 기사를 쓰면서 짱小燕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다들 쓴 댓글이 뭘 썼느냐? 아까 그거 유멍롱이 죽었다. 이 소식을 올리자마자 막 밑에 댓글이 어떤 반응이냐? 이게 댓글을 보면 이 사람 평소에 평판이 어떤지 알잖아. 다 이 인플루언서를 욕합니다. 짱小燕을. 야, 아무리 조회수가 좋아도 그렇지 이딴 가짜 뉴스를 올리냐. 야, 걔가 죽긴 왜 죽냐. 진짜 얘 안 되겠네. 허위 사실 유포하다가 너 그러다 잡혀간다. 이런 댓글들만 달리는 거야. 짱小燕 너 연예계 소식 좀 그걸로 재미 좀 보더니 이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네. 야, 너 조만간에 깜빵 가겠다. 이런 악플들만 달려요. 짱小燕을 막 욕해. 야, 조회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야, 잘 살아있는 애를 죽었다고 이런 가짜 말 터무니없는 뉴스를 올리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 그만큼 이 유멍롱은 평소에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좋아. 기부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디 무슨 뭐 지진이었나 아니면 뭐 수해 지역이었나, 그때 자연재해 구역에 중국의 많은 스타들이 또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때 판빙빙,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일단 1선급들 그 대스타들 기부를 한 게 한국 돈으로 1억이야. 탑스타들 보통 1억에서 2억 이 정도 기부를 했어. 근데 얘는 그때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돈이 많은 시기도 아닌데 1억을 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이 자선하는 이 마음도 엄청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뭐 인터뷰 이런 데 나와서 동료 얘기들 하잖아요. 배우들 사이에서 같이 일했던 배우라든지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엄청 좋아. 심지어 나중에 이 위몽롱이 죽고 나서 어떤 배우는 자기 SNS에 야, 그 당시 네가 나를 죽음에서 멱살 잡고 이 세상으로 다시 끄집어 돌려놨는데 지금 왜 네가 죽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번에 많은 진짜 그 연예인 동료들이 추모를 하는데, 진짜 어떤 배우였는지 가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배우도 아마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나 봐. 근데 그때 위몽롱이 얘를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애를 멱살 잡고 다시 되돌려 놓은 거야. 살아라,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러면서 애를 막 진짜 멱살 잡고 살려놨는데 왜 지금 네가 죽어있냐. 그 정도 글이 올라올 정도면 평소에 얘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추모 글을 보면서도 중국의 팬들도 많이 울고 다들 막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에 어떤 평판인지 알겠죠. 그랬던 배우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과연 9월 10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봅시다. 2025년 9월 10일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 한 곳에서 배우 위몽롱이 친구 몇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평범한 자리였어요. 새 드라마 캐스팅 회의를 겸한 친목 모임.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작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한잔하고 친목. 거기는 제작자, 투자자, 업계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많은 게 처음에는 5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7명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있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당당하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튼 그날 모임에 이상했던 점이 뭐가 있었냐. CCTV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 위몽롱이 이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은 찍혔었는데 나가는 장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 영상을 잘라낸 것처럼. 그날 위몽롱은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대화 중간에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밤 11시 반쯤에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한 통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오늘 좀 이상한 자리야 라고 지인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화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위몽롱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얘가 그냥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다양한 그날의 정말 많은 이 타임라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걸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져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얘가 그냥 들어가서 쉬러 들어갔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취해서 누가 부축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냥 쉬러 간 줄 알았다라고 들어갔다.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유리가 긁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때부터 CCTV 영상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지워버린 거, 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몽롱이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위몽롱은 잠깐 뭘 했냐면 손목에 차고 있었던 롤렉스 시계를 천천히 풀었다고 합니다. 풀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대. 그 시계가 뭐냐? 그날 자리에 있던 투자자가 선물로 건넨 고가의 시계 롤렉스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계가 2개였대. 주머니에서는 롤렉스 시계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롤렉스 1개도 비싼데 2개나? 그리고 그 시계를 주머니로 한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거래의 거절이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사건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의 유품 목록에서도 공식 보고서에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시계를 벗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는 이 판에 끼지 않겠다. 니들끼리 놀아라.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흐름만 볼게요. 새벽 2시 3분 정도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거리, 그 아파트가 베이징 차오양추에 있었어요. 차오양추 그쪽에 심지어 부촌이야 거기는. 자, 새벽 2시에 한 남자의 몸이 5층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목격자는 누구냐? 그 근처를 아침에 그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여성이었습니다. 아, 그 새벽에 뭐 이렇게 산책을 시키다가 그거를 봤다고 하는데,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살려줘 같은 목소리가 들렸대. 하지만 그 진술도 공식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에 베이징 공안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빨리 발표를 했죠. 범죄 혐의 없음, 사고사로 추정. 너무 빠른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장 사진은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고 SNS에 올라온 목격자들의 글들, 사진들은 3시간 만에 모두 삭제됩니다. 중국의 포털 웨이보에서는 위몽롱이라는 이름조차 검색을 못하게 했고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익명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 한 통. 그날 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계정도 그 다음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인터넷에 붉은 USB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 USB 안에 그날 밤의 진실이 들어있다고. 과연 이거는 단순한 루머였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감추려 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을까요? 자, 여러가지 일단 의문점, 그날 밤의 술자리, 사라진 시계, 삭제된 영상과 계정, 온라인의 여러가지 글들,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나온 그 붉은 USB.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국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이잖아요. 그 침묵은 너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2시 3분 그가 추락한 직후부터 모든 게 정리된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 깨진 잔도 없고 쓰러진 의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누군가가 그가 쓰러진 후에 방을 다시 치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바뀐 채 꺼져 있었고 화면엔 재부팅 후 오류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고 그 안에는 그날 밤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새어나온 말에 따르면 그 파일은 본청으로 이송되던 중, 본청으로 그 증거품이잖아요. 이송되던 중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파일을 지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의심이 드는 거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경찰도 오기 전에 다른 스튜디오 작업실 관계자 2명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몽롱의 소속사 관계자. 공식 수사보다 소속사가 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죠. 뭔가 구린내 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 흐름이 대부분이 다 사실이고 이런 소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나 있다라고 얘기는 추측성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흐름들은 이건 다 진짜예요. 자, 그의 시신은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병원에서 외부 반출이 금지됐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시신을 보지 못한 채 화장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엄마 혼자서 아들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들 위몽룡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자였고 살가운 아들이었고 그런 관계였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보지를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의 소속사에서는 단 한 줄의 성명을 냅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이 점점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진행이 빠르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다뤘던 기사 일 중에 중국의 그 중학교 소녀 폭행 사건, 왕따 사건, 집단 폭행 사건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한 달이 넘어도 2달이 돼도 그 사건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막 미루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몇 시간 만에 사건 종결까지 가려 그래.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머니 명의로 저는
진짜 그 어머니 명의로 나간 성명문이 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몽롱 궁조시, 그러니까 위몽롱의 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이걸 이제 내보냈는데 이게 위몽롱 소속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위몽롱의 어머니예요 라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위몽롱을 아껴주시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께 저는 위몽롱의 어머니입니다. 최근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몽롱이 술에 취해 건물에서 떨어져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공안에서 조사 결과를 알려왔고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두가 이 사고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추측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 매일매일 위몽롱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위몽롱의 바람이기도 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몽롱이 천국에서 무사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몽롱의 어머니가 9월 16일에 눈물을 흘리며 내용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그냥 엄마가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 천하의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그게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거기의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천하의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공을 들여서 열심히 키우며 어릴 때부터 악기 가르치고 애지중지하게 키워놓은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추측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여기 지금 댓글만 봐도 아니 이건 너무 대본이나 너무 대본스러운데 여기 댓글 올라오잖아. 야 어디까지 개입이 된 거야? 이 말이 돼? 중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중국 네티즌들 이거 성명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거는 어머니가 직접 쓴 거야? 그냥 어머니 명의로 누군가가 쓴 거 아니야? 중년 여성이 썼다고 보기엔 문장이 너무 관용적인데? 이건 무슨 관방 매체야? 뭐 어디 뭐 중국 CCTV 뭐 앵커가 쓴 말이야? 그런 느낌이잖아. 지나친 추측은 멈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보통 아니 그게 부모님이든 나의 뭐 가족이든 뭐든 누가 죽어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거면 돼.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최근에 술을 먹고 사고로 추락해서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식에서 너무 어긋나.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건 뭐 누가 죽었건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뭐 어떻게 뭐 슬프게 뭐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뭐 이 정도잖아.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사랑하는 저희 뭐 어머니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뭐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언제 뭘 해서 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 추측 그만하세요까지. 말이 안 돼. 그냥 가슴 아프게 제 곁을 떠났어요.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나도 뭐 따라갈게. 이게 정상. 그게 정상인데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었습니다. 추측 자제 바랍니다. 이게 엄마가 할 소리야? 진짜 구린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직 지금 센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 지금 에피타이저야. 그러면서 공안의 수사 결과를 신뢰합니다.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시체도 못 봤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가족의 호소문이 아니라 통제된 발표문이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인터넷에 붉은 USB 그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USB 관련된 그 USB가 있었는데 그게 왜 사라졌냐? 경찰 내부에서 초반에 붉은 USB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냐? 정말 다양한 추측성 기사가 있는데 그런 추측성 기사에 따르면 위몽롱이 그날 들고 있었던 노트북 가방 안에는 빨간색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술자리, 녹음 파일, 참석자들의 이름, 그리고 몇몇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USB가 사라진 거예요. 목격자 중 한 명은 그가 쓰러질 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현장 사진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는 해외 사이트 한 곳에서 더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그 글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었냐면 시신의 복부가 열려 있었다라고 올라왔고 그리고 의료진은 내부 장기를 확인했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 그의 시신은 급히 화장되고 정확한 부검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있었대요. 복부 절개 흔적 있음.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USB 안에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서둘러 없애야 했을까?